자, 다음에 이제 질문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 사항.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제 질문 사항들인데, 자, 첫 번째가 전공이 아니라는 거죠. 비전공. 전공이 아닌데 이렇게 자격을 갖다가 취득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뭐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그 안전관리 분야이기 때문에요. 이 뭐 비전공자도 이 소방 분야는 조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이 주변을 잘 살펴보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이 이제 물론 이제 전공을 한 사람이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비전공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취득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기출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기출 문제. 사실 이제 그 매해 출제 방식이 은행식 출제 방식이에요. 이 은행식 출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뱅킹을 해놔요. 뱅킹한 문제를 갖다가 발췌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매해 기출 문제 정도가 요 기출이 뭐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또 요령이거든요. 또 필기용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해 버리시면 돼요. 답을. 그래서 문제와 이렇게 또 답을 암기를 하는 게 답을 갖다가 그냥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서 푸는 이런 것이 훨씬 더 필기에서 효과적일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상당히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많이 접하고 부딪혀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소방전기 일반은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공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척도가 좀 느려요. 진척도가 느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극복을 하면 어느 순간 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빨라질 수 있게끔 원활하게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락 먹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기출 문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일이 가까워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에 대해서는 왕도는 없는데요. 원칙만 가지면 되는데 어떤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좀 습관이죠. 이게 몸에 좀 배어 있어야 돼요. 공부라고 하는 자체가.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시험일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이제 오답 노트 자꾸 이제 어떻게 공식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이제 자꾸 반복해서 틀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잘못 푼 것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해 가지고 메모를 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기출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풀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암기할 것들은 그냥 특히 이제 소방전기 일반 같은데 이런 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뭐 쉽게 얘기해서 공식을 한 번 적용해서 단순하게 풀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응용을 해서 2번 이상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를 해버리시는 것이 아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선별에 따라서 또 이제 과목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좀 이제 특히 그 과목과락이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목과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방제 정기일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험일이 가까워지면은 이게 문제를 푸는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이 단순하게 좀 반복돼서 출제가 되는데 암기만 해도 그냥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완벽히 맞추셔야 됩니다. 또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또 뭐 1, 2, 3, 4에서 뭐 이렇게 또 비워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준비한 어떤 이제 이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강을 뭐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 크게 염려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차 시험이 또 있죠. 요 2차 시험에서는 과목 과락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과목이 딱 하나거든요. 설계 및 시공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락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60점 이상. 근데 이제 요 실기 시험하고 이렇게 필기 시험에서 연관성이 있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어요. 두 과목이 있는데, 요 필기에서의 이제 소방전기 일반, 그러니까 이제 소방전기 일반에서는 여기서는 일부가 적용이 돼요. 실기에. 일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 구조 및 원리는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전부가. 그래서 또 이제 요 두 가지를 잘 필기 때 해 놓으시면 이렇게 약 40에서 60%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필기 때부터 탄탄하게 이 부분을 실기에 출제를 하니까 이거를 잘 준비를 하시면 쉽게 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논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성이 있으니까 잘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목부터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렇게 전공을 하고 있지 않은 비전공자, 그다음에 전공자.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가장 관건이 이거예요. 이 소방전기 일반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원론을 알아야만이 왜 법을 하고 왜 구조 원리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별로 하시고, 만약에 이제 전공자다 그러면은 원론을 먼저 하시고, 원론. 그래서 이제 소방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연소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화재라는 게 뭔지, 그거에 의해서 왜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을 이해하는. 그래서 전공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전기 일반 같은 요구의 강점이 있으니까 원론, 법규, 구조 원리, 전기 일반 뭐 이런 순서로 좀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전공자는 전기 일반을 반드시 해결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필기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기출 문제죠. 그래서 최근 연도까지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갖다가 좀 많이 이제 풀어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합격할 때쯤 되면 문제를 딱 읽으면 정기일반 같은 경우에도 계산 식을 들이밀기 전에 막 답이 몇 번이라는 게 딱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다뤄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자격증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일정 기준만 되면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 그러한 절대평가제입니다. 그래서 과목 과락이 없이 60점 이상이면 모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22년도다 그러면 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21, 20, 능력되는 대로 19, 18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장인,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생 또 학교에 대한 뭐 학점도 뭐 좀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사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죠. 반면에 이제 우리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먼저 그 계획을 좀 세워봐야 돼요.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학습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시간입니다. 시간. 언제 내가 이 학습을 할 건지.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인강인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하는 시간들을 이용을 하고, 또는 이렇게 이제 또 짜투리 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짜투리. 그래서 의외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더하고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좀 암기를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짜투 시간들을 책상에 꼭 앉지 않아도 짜투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이러한 습관을 좀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전날 좀 이렇게 다음날 암기할 내용을 약간 간단 명료하게 간기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카드, 그죠? 학습 카드. 이런 학습 카드에다가 간단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간기를 해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는 조금 팁을 얘기해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요 학습 카드가 이렇게 줄만 쳐져 있죠. 전면 후면이 이렇게 후면이 이렇게 줄만 쳐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전면이다 그러면 전면에다가는 어떤 질문을 기록을 해요. 간단한 질문을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후면에다가 답을 기재를 해요. 답을 갖다가 기록을 하죠. 기재를 해요. 이렇게 좀 전날 마련을 해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가지고 휴대하면서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학습 카드 그렇게 굉장히 이거 쌉니다. 이렇게 뭐 해서.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 사고와 열정이 좀 필요하죠. 왜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지, 이 자격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적인 것을 갖다 줄 건지, 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절실해야 뭐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 이제 초보자, 이제 처음 이제 입문을 하는 그런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꿀팁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꿀팁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어떤 그 계획을 학습 계획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